최근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2년 동안 엔비디아의 실적 이익 상승폭이 주가 상승폭인 130%를 크게 상회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30% 올랐을 때 이 엔비디아의 어닝은 무려 230%가 올랐다. 그러니까 오히려 멀티플은 더 싸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매그니피센트 7에서도 이익 대비 주가 비율인 PE 값이 지금 31까지 떨어졌어요. 어떤 결과에서는 지금 27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추정한 거기 때문에 매번 오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7대 대기업 중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PE 값, 보시면 구글과 메타가 20 초반대로 가장 낮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 후반에서 30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엔비디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자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에 대부분의 월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렛이라는 투자회사는 목표 주가를 무려 1,400달러까지 상향시켰어요.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역시 목표 주가를 거의 900, 1000까지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그래도 이 1,400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모르죠. 이 성장세가 유지만 된다면 내년 주가 1,400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긴 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성장세가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는 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일종의 기술 사이클입니다. 자,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시간, 기술의 성숙도를 의미하고 Y축 같은 경우는 대중이 어떤 기술에 가지는 기대치를 의미하거든요. 2023년 이 생성형 클라우드나 AI 같은 부분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 기대감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이 가트너의 하이사이클 이론대로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트러프 오브 디스일루전먼트, 환상에서 깨어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성장하고 보급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기술이 완숙해서 어느 정도 평탄화를 이루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건데, 과연 이번 AI 붐은 어떨까? 저는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환상이 깨지는 폭이 작거나 상당히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 하나같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AI예요. 이 AI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그 다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진짜 확실한 증명을 해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가도 그 실적을 아주 정확히 반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7 기업 있잖아요. 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연간 지금 89%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S&P 평균이 32%였고 나머지 493개 기업, 미안하지만 약간 떨거지 기업들은 18%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가는 놈이 더 간다, 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그래도 이건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자산이 이렇게 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은 결국에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거 버블이다. 물론 이게 하락장이 오면 그들의 말이 맞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말이 신뢰성을 갖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기업은요, 고금리 상황이라 사실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요건인데도 정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은 부채 비율도 상당히 적고 현금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 혜자를 바탕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최근 S&P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주장도 월가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용의 요지로는 이제 골드만삭스나 UBS 같은 경우는 목표 S&P 지수를 5200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제 어닝 시즌, 이게 예상이 5% 성장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8% 성장을 기록했다는 거고, 심지어 그 다음 가이던스마저 좋게 내놓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첫 시작 시기가 4월에서 한 5월, 6월 정도로 조금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데도 어찌됐건 이건 주식시장에 좋은 신호라는 말이겠죠? 미국의 금쪽이라고 불렸던 인텔이 지금 거의 부활을 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러다 삼성전자가 위태위태한 게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당연히 가장 큰 축인 TSMC, 삼성전자가 맹렬하게 따라 붙고 있지만서도 계속 둘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D램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술 패권을 꿈꾸는 미국에서는 이 반도체가 너무 아시아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RA법과 함께 나온 게 바로 이제 칩스법이죠. 반도체 지원법.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메리카 원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그리고 미국 기업을 몰아줄 것이다. 덕분에 인텔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됐어요. 최대 100억 달러, 하나로에 대략 13조 3천억 원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고요. 이것 말고도 각종 법인세 감면이나 대출 지원까지 진짜 말 그대로 금쪽이 키우는 엄마 마냥 아주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 주도하에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나 군사도 독점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 차세대 공정에서 벌써 150달러치를 수주를 먼저 했다고 해요. 자, 150달러면 엄청난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200억 달러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에는 삼성 파운드리를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계 원칙까지 바꿔서 본인들 CPU, 어차피 인텔은 지금 CPU 1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물량을 자기 걸로 매출 잡게 되면 이미 삼성 파운드리를 넘어섰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려 거의 100억 달러 주문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차세대 1.8나노 공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AI 칩 가칭 마이아라는 이 모델을 이제 인텔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티아 나델라가 인텔과 긴밀하게 협약을 했다는 말까지 직접 한 걸로 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던 게 뭐냐면 갑자기 인텔 파운드리가 1.8나노를 한다고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는 삼성전자나 TSMC보다도 더 빠른 속도거든요. 무려 24년 말에 양산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해요. 심지어 27년에는 1.4나노 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이걸 듣는 저로서는 수율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또 의아해하실 게 아니 미국의 금쪽이 기업 인텔이 갑자기 저렇게 잘 치고 나간다고? 아니 TSMC나 삼성보다 선당 공정에 있어서 먼저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장비 기업인 ASML의 최신 노광 장비인 High NA EUV 보시는 이 장비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ASML이 어디 기업이에요?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사실상 미국에 크게 종속되어 있는 기업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강력한 푸시를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가장 먼저 최신 공정을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 첨단 공정이라는 게 이제 EUV의 안정적인 사용이 필수인데 이 짧은 시간에는 인텔이 운용 노하우를 터득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인텔 또 안 되지 않겠어? 한때 파운드리 7나노 공정 개발을 하다가 우리 할 수 있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대차게 말아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월가 투자자들이나 개인 소비자들이나 좀 발등을 많이 찍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 하이닉스에게 HBM 메모리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주가도 영 시들시들하죠. 삼성전자가 미국을 등에 업고 무려 아메리카 원팀이라는 슬로건까지 내걸고 인텔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재 AI와 그 근간이 되는 반도체를 둘러싼 말 그대로 세계 정상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아직도 이게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테크 트렌드를 팔로우한다면 반드시 인사이트와 기회를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꾸준히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더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